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학교는 바로 보람고등학교입니다. 보람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보니까 총 2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8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4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수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지 좀 궁금한데, 과연 오늘 하루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을지 보람고 문제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300의 약수의 개수를 물었네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지수에다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들, 그거를 곱해주면 약수의 총 개수가 나오죠. 300은요 100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거기다가 3 곱해지고 5의 제곱, 뭔 소리야? 5의 제곱이 곱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2, 지수가 2, 1, 2거든요. 그럼 우리는 1씩 다 더한 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6, 3, 18.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이 문제도 뭐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방법이 있나요? 다 넣어봐야겠죠. 자, 2x랑 3x랑 3y랑 더해서 2x랑 3y랑 더해서 14 이하가 되게 하는 xy 순서쌍은 몇 개일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죠. xy 있다고 했을 때, 왜 여기 치는 거야?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여기 x2가 되니까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3y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12보다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4, 4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1에서 1,4까지가 가능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해볼게요. 이번에 x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를 넣었으니까 4 넘어가면 이항돼서 10이 됩니다. 3y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게 하는 y 값은 3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2,1에서 짜짜 2,3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3으로 갑니다. x3이라고 하면 6이죠. 넘어가면 8이 되니까 y 값이 될 수 있는 게 2까지겠네. 이렇게. 4도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가. 그러면은 8 넘어가면 6이 되잖아. 얘도 2까지겠네. 자, 5도 넣어볼까요? 5 넣으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1까지만 됩니다. 6은 되나? 안 되겠죠. 넘어가면 2가 남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총 몇 개인지 세봐야 되는데, 뭐 여기 4개, 요거 3개, 요거 2개, 이거 2개, 이거 1개니까. 몇 개겠습니까? 7개, 10개, 12개. 정답 12개.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 문제 나왔네요. 얘를 근을 찾아야 되는데, 허근 애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일단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지를 보니까 4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의 약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하고 2 안 됩니다.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딱 지워져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인수가 뭘 갖고 있는다? x-4를 하나 갖고 있다. 여기다가 x에 4 넣으면 다 지워지니까. 자, 그럼 얘 뒤에 거 어떻게 또 인수분해 되더라? 얘 그냥 개수 비교하면 되죠. 얘 곱해서 얘가 되게 하면 되니까. 일단 상수항은 여기가 5가 되겠네. 그러면은 얘랑 만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게, -1이 되게 하면 되니까 x제곱은 얘랑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3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더라. 그럼 결국 얘는 실근이고요. 얘가 허근이거든요. 근데 허근 어차피 혈내근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허근의 합은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 녀석 된다. 그러니까 -3이 된다.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네, 이어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군요, 드디어. 보람스라고 합니다. 네, 보람스. 보람고도 보람스. 보람스에 있는, 여기 있는 알파벳 중에서 일렬로 나열한대, 7개를 다. 근데 이 중에 모음이 양 끝에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모음이 뭐가 있을까? 모음은 아야, 어여, 오여, 우이잖아. 그 영어로 하면 결국 요거랑 오랑
A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나머지는 다 자음일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O랑 A가 양쪽 끝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5개인가요? 나머지 5개의 알파벳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 경우 몇 개 있습니까? 5개를 순서 바꾸는 거,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이죠? 자, 그러면 5A만 될까? 노노노. AO도 되죠?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5팩토리얼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 자리 바꾸는 2가지만.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거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5팩토리얼은 얼마냐면 120입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240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5번 문제로 가보죠. 연립부등식 문제 나왔네. 다행히 1차 부등식이라서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에 거 풀어볼게요. 자, 위에 거 전개해보면 2x 플러스 2가 x-3보다 크더라. 그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더라. 나오겠네요. 하나. 두 번째 거 봅시다. 얘도 이제 이항을 시킬 건데 순서대로 할게요.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여기서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곱하니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4x 해주고 합시다. 바뀌겠지 이렇게 9로. 그러면 나누면 x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연립해 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는 뭐가 됩니까? x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4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 쭉쭉 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는 거야. 얘가 가서 1, 2까지만 가겠죠. 4분의 9는 2점 얼마니까? 2점 뭐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니까 얘는 이제 바로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얘는 일단 첫 번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더니 되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예쁘게 됩니다.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이 0이 돼요. 그쵸? 그러면은 x 플러스 2y가 0인 거잖아. 그럼 x랑 y의 관계는 x는 마이너스 2y가 되더라 라고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식,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y값 찾을 때 써야 되니까. 자, 얘를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4y제곱 플러스 22y 그 다음에 플러스 18y 플러스 100이 0이 되더라. 약간 느낌새가 다 약분될 것 같은데 플러스 40y 플러스 100이 0이더라. 얘는 다 4로 약분해 봅시다. 그러면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 오, 얘 또 뭐 돼요? 완전 제곱식 돼요. 어떻게? y 플러스 5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y 값은 얼마다? y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x는 y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라니까 얘 곱하면 x는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10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x를 알파라고 하고 y를 베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에서 마이너스 5를 빼세요 거든요. 그러면은 10 더하기 5가 될 테니까 정답은 5번 15가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은 부등식, 근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네요.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자, 일단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이 좌변식을요. 얘는 지금 우리가 기준값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플러스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 기준 찾아야 되거든요. 얘는 3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은 양수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3하고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와 3만 좀 찾아주면 됩니다. 기준선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정했어요. 그럼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 3. 밑에서 써주는 게 좋아. 여기도 마이너스 2, 3이구나 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여경에서는 둘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얘는 플러스가 되지만 얘는 아직도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제는 다 뭐가 되겠어? 3보다 크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걸로 그럼 계속 식을 써줍니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안에 있는 녀석이 바뀌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안에 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2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y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리로 갑시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럼 얘가 자, 아직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바뀌어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x 플러스 4라고 되겠네. 얘는요, y는 x 플러스 7. 오, 커지네. 둘 다 플러스래요. 그럼 그대로 나오죠?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y는 어떤 식이 나와요?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랑 사실 대칭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엄청 기울기가 높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7이니까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기울기가 3x 플러스 1이니까 이만큼 또 위로 올라가겠네요.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10이라는 함수 그래프를 또 그릴 거 아니에요. 여기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x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얘 지워져요. 그럼 여기 뭐 되죠?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 함수값이 5가 되더라. 자, 이번엔 3 넣습니다. 3. 그러면 얘는 0으로 사라지고 얘는 3 넣었으니까 5 절대값 5 나왔는데 10을 곱했 2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10이네. 여기가 10이거든요. 요 점이. 여기가 10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10보다 작은 부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여기 그려주면 돼. 얘가 10이래요. 딱. 기가 막히게 맞네요. 얘가 10이랍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뭐 찾으면 되느냐? 이 10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의 범위, 그러니까 x값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렇게. 요 범위 찾는 거예요. 요 범위. 그럼 여기 x값은 이미 나와 있네. 3이라고. 그쵸? 그럼 여기 x값만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 x값 찾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식에다가 얘에다가 y값, 함수값에 10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x값이니까. 그러니까 10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이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니까 요 x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10이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겠죠. 직선보다. 자, 그럼 이 범위 만족시키는 x의 개수 구하래요. 정수. 뭐 있나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1은 마이너스 3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마이너스 2 있고요. 마이너스 1, 0, 1, 2. 어디까지? 3까지. 그럼 몇 개예요, 이거는?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로 갑니다. 연립부등식이 나왔군요. 연립부등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자연수 a값, 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을 구해서 더하래요. 자, 그럼 얘 일단 우리가 풀어봐야겠지. 이거 넘깁시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넘기면은 얘가 4가 되니까 x는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x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얘는 넘기면은 2x가 작거나 같네. 뭐보다? a-3보다. 그러면 x는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2분의 a-3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을 그릴게요.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저 명령을 체크를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여기를 만약에 2분의 a-3이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다. 지금 이 연립된 곳이.
요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요,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 했더니 5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 크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여기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0이 있죠, 0. 깜짝이야, 0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뭐 있을까? 1이 있고, 네 번째 거 2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 거로 3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4가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6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콩, 속이 아주 꽉 차 있는 이 땅콩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자는 얘기지. 일단 생각해봐요, 여러분. 얘가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지. 4를 넘어간다는 거,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정수가 더 많아질 테니까. 이 안으로 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야? 3과 4 사이라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땅콩이라는 녀석이, 요 녀석이 4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과연 이 땅콩이 여기 닿는지 안 닿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이 땅콩이 보세요. 3에 닿는다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어쨌든 3을 이 안에 들어있는 x에 3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얘 땅콩이 여기 딱 3에 닿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닿아도 된다. 땅에 닿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주세요. 자, 근데 이번에 이 땅콩이 일로 갑시다. 4로. 그럼 이렇게 가버리면 4까지 포함되니까 정수가 6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4에 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게 범위입니다. 그럼 이 땅콩은 뭐였죠? 아까 얘였잖아요. 2분의 A-3.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풀어주면 A 값의 범위가 나온다 이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럼 A-3은 뭐가 되죠? 8이 되고 여기는 6이 돼요. 거기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해줘야 되네. 그럼 A는 11보다 작고 9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자연수가 되는 A는 뭐가 있어요? 9와 10이 있겠죠. 그래서 더해봅시다. 얼마입니까? 19. 그래서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9번 문제로 갑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이 8이다. 약간 느낌이 쎄한데? 얘 한어근은 역시나 오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오메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지금 x계수 상수는 모르는데 걔네 또 한 허근이 이 오메가에다가 2배 한 녀석이래요. 이 오메가.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다 실수잖아, A, B. 그치? 실수니까 얘 한 허근이 이 오메가란 얘기는 다른 한근은 또 뭐가 된다? 얘랑 이 오메가 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일단은 요걸 이용해서 오메가에 대한 좀 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x세제곱이 8이라는 얘기는 x세제곱에다가 8을 뺀 게 0이라는 얘기고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되죠? 얘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0이구나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실근이니까 빠지고 어쨌든 우리가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식을 뽑을 수 있어. 어떤 식을 뽑을 수 있냐면 뽑아볼게요. 여기다 좀 뽑아보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가 0이다. 이걸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2오메가 바 플러스 4도 0이고 또 우리 뭐 쓸 수 있어?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이 8이다도 써놓을 수 있고 지금 얘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두 허근이 합해진 두 근이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 그럼 또 이거 뭘 쓸 수 있냐? 이제 얘 갖고 쓸 수 있는 게 얘도 쓸 수 있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2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게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추가로 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2오메가랑 2오메가 바란 말이에요. 그럼 A라는 건 뭐냐면 A는 결국에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2오메가랑 2오메가 바랑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얘가 A라고. 이해되나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A는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또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야? 여기 있었잖아.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그래서 A가 얼마다? 4라는 걸 찾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B 찾아보자. B는 두근의 뭡니까?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두근이 뭐라고 했어? 얘랑 얘니까 곱합니다. 2오메가랑 2오메가 바랑 곱해요. 그럼 뭐가 되죠? 4오메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게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된다? 16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16이 되더라. 그럼 더하면 뭐가 될까요? 22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 어른 3명하고 어린이 4명이 일렬로 쓴답니다. 자, 그 경우인데 그 중에서 특히 어른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우리가 전체 수에서 어른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이하는 게 좀 힘든 이유가 지금 우리가 3명이 이웃할 거거든. 그러면 꼭 3명이 한 쌍으로 묶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2명이 있어도 이걸 이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사건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른은 절대 딱 붙어 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른 사이에 누군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사고로 이 문제의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른 사이에 어린이가 껴있으면 어른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부터 딱 자리를 잡아준다? 어린이부터 자리를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를 동그라미 하고 할게요. 이 어린이를 요렇게 몇 명이었어? 어린이가 지금 4명이었죠. 4명 자리를 이렇게 먼저 자리 잡아주면 어린이가. 그럼 남은 빈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맞네. 여기까지 빈 공간이 생겨요. 어떤 공간?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다 어린이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여기에 어디든 어른이 들어가도 어른들은 이웃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그 사이에 항상 어린이가 껴있으니까. 만약에 어른이 여기에 있고 여기 있어도 지금 두 사이에 어른 3명이죠?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얘네 사이에는 어린이가 2명이 있고 얘 사이에는 1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웃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우리 어린이부터 4명 일렬로 세웠잖아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4팩토리얼이 되겠죠. 어린이 4명. 거기에다가 어른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어느 곳에 3곳 들어가도 절대 어른은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곳 중에 3곳을 선택한 다음에 그 일렬로 세우는 경우 결국 뭐예요? 5P3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4팩토리얼은 24고요. 거기에다가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숫자가 꽤 커지겠는데? 자, 그러면은 5, 4, 5, 20, 60이 되겠죠? 자, 60에다가 24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 24만 곱하면 6, 4, 24, 6이 144. 1440이 나오네? 1440이 나오더라. 보기에 있나요? 있네요. 몇 번이죠?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2개다. 자, 이 문제도 단골 문제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도 풀이 방법이 얘는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먼저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근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뭐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사라질까를 봤더니 일단 이 a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사라질 거다 라고 의심을 하고 넣어봤더니 다른 숫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개수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얘는 x 한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어떤 인수가 써지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만들어야겠지. 찾아야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x제곱일 것이고, 여기는 뭐가 와요? 곱해서 a가 와야 되니까 상수는 a가 되겠네. 자, 그러면 x계수는 뭐가 올까? x계수는 얘랑 곱하고 얘랑 맞나요? 얘랑 곱하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잖아. 얘랑 곱하면은 1이니까 얘랑 곱해서 4x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 식의 근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거고 하나는 두 개는 여기서 나오겠지. 경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근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또는 다른 수.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중근이라는 얘기겠지. 마이너스 1이. 그리고 하나는 다른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일단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는 중근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요 x, 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근도 뭐란 얘기예요? 얘란 얘기겠지. 얘랑 얘가 얘 근이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근이 되니까. 그게 만족시킨 a 값은 결국 뭐겠다는 얘기야? a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첫 번째 이 경우에 세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 수 없는 k인 경우에 a 값은 3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세근이 뭐가 되는 경우?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얘가 중근이 되는 경우. kk. 얘가 중근이 되는 경우. 그럼 얘가 중근이야? 그럼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식이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그러면 A값 뭐 나올까요? 당연히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물어보는 A값은 뭐랑 뭐였다? 3과 4였다. 그래서 합하면 7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1차식이고요. 하나는 2차식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하네요. 그러니까 즉 x값과 y값이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차와 2차로 연립방정식을 하게 되면 x값이 2개, y값이 2개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가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근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x가.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먼저 그럼 대입은 해봐야지. 여기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y를 바꿀래, 그냥. y는, 얘가 k-x. 여러분, x가 중근이면, 당연히 y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중근이 돼야죠. 그래야 서로 하나씩만 나오지, 근이. 그지? 자, 좋아요. 그럼 이거 y는 k-x를 밑에 식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4x제곱 플러스 k-x의 제곱이 4가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갑니다. 전개해 볼게요. 그럼 4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제곱 얘가 4더라. 그럼 다 넘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5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2kx가 되면서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식이 x값이랑 y값이 하나려면 당연히 중근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하기에는 지금 개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그래서 그냥 얘를 판별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판별식으로 바꿔서 심지어 또 여기 뭐야? 짝수로 돼 있잖아.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나중에 0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k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뺄 거예요. 마이너스 5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제곱이 넘겨봐.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제곱이 5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가 뭐래? 양의 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K가 뭐가 되겠다? 아, 루트 5가 쓰여야지. 플러스 루트 5. 깜짝 놀랐네.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다. 아, K는 루트 5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저 어떤 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떤 해가 나오는지. 그럼 아까 우리가 얘를 대입해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루트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X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좋아, 해봅시다. 이거 지우고 이 식에다가 K 대신에 루트 5를 넣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바꾸면 5X제곱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루트 5X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루트 5에서 1 뺀 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0.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 루트 5가 제곱하면 5가 되잖아. 얘 1. 그러니까 그냥 바로 루트 5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서 그냥 제껴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지 봐봐. 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럼 x값이 뭐가 나올까? x는 당연히 루트 5분의 1일 거니까 얘는 5분의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제 조금. 자, x가 5분의 루트 5다. 그럼 y값은 어떻게 찾는다? y값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도 결국 뭐냐면 k가 아까 y는 루트 5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근데 지금 x가 얘라고 했어. 그럼 y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y는 루트 5에서 얘를 뺍니다. 5분의 루트 5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로 통분하면 5루트 5가 돼요. 그래서 빼면 4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5분의 4루트 5. 찾았네. 자, x값, y값, 그 다음에 k값 다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써볼게. 써주죠 뭐. 루트 5 곱하기 x가 5분의 루트 5 곱하기 5분의 4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뭐가 될까요? 얘네들이 곱해서 5가 되니까 얘랑 약분 샤샥 사라지고 얘만 남다는 얘기지. 5분의 4 루트 5. 몇 번이에요? 4번이란 얘기죠.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13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문제도 유사하게 나왔던 학교들이 있었죠.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차 다항식 px가 이런 가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x에다가 2 넣은 p2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부등식이, 여러분 부등식에서 지금 px가 있고 얘도 이제 어쨌든 부등식이잖아요. 이항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얘에다가 얘 더하고 얘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걔 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해를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px에다가 얘를 다 이항했어요. px 쪽으로. 그러면은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 되나요? 얘가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야. 두 해가 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다항식 px 최고차항의 개수를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모릅니다. 얘 미지수야 일단. 그리고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 식이 왜 이렇게 써지는지만 이해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나거든요.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꾼 거야, 부등식을. 이해됩니까? 좋았어. 자, 그럼 다시 돌리자. 자, px 어떻게 될까? 얘는요, 그냥 이 식에다가 얘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전개해도 좋지만, 전개해서 또 우리 문제는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 얘는 두 개 씁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p2 값을 구할 때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만 x에다가 1만 넣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a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풀어서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얘 볼게요. 이번에는 px에다가
그러니까 얘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px가 뭐였냐면 얘 전개하면 ax 제곱이고요. 거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ax가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얘가 px인데 여기가 얘랑 x-5랑 이렇게 연립을 하면 얘가 뭐래요? 이 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판별식이 0이다 이 얘기겠지. 그럼 이제 다시 이항 해봅시다. 그럼 남는 게 ax 제곱 얘 이제 x가 1로 여기도 있네. x가 1로 넘어오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x제곱 개수가. 남는 게 마이너스 3a 남고 상수가 얘 7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그럼 이제 얘가 뭘 갖는다? 이 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로 이제 뭘 풀면 될까요? 판별식으로 하자, 우리. 얘가 0이 되더라, 그걸로. 판별식. 또 짝수 있잖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 그죠? 그 다음에 얘네 곱합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요렇게. 이게 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전개해줘. 좋아. 이렇게 그냥 사실 우리 오히려 이렇게 계속 계산하고 식 쓰는 거는 안 어려워. 그쵸? 경우의 수가 어렵지. 3a 제곱 마이너스 12a 얘가 0이다. 그럼 이제 얘랑 만나서 이건 오히려 재밌어요. 그쵸?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이다. 오오오 이거 서로 지우면 이거 완전 제곱식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a-1의 제곱이 0이 되더라. 따라서 여기다 쓰자. 따라서 a가 얼마다? a가 1이더라 나오겠죠. 좋았어. 그러면은 결국 px가 뭐였던겨? 이거였던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였다고? 1이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없는 건 아니고 1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라? P2 값을 구하는데, 그거를 막 여기다가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하자고. 그냥 깔끔하게. 그럼 P2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죠? X 대신에. 뭐가 될까요? P2는, 잠깐 빌릴게. 2 넣으면 3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죠? 결국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P2 값은 마이너스 2, 1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14번으로 가볼게요.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2차 연립부등식이네요. 근데 얘네들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사실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개 2차 부등식을 봤을 때, 자, 얘의 해를 만약에 알파, 베타, 얘의 해를 만약에 우리가 뭐 m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지금 근이 나오겠어요? 나중에 해 범위가. x는 뭐 베타가 더 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와요? x가 뭐 n이 더 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 연립을 했더니 뭐가 나왔냐고 했냐면 요렇게 왼쪽에 있는 거는 크거다 같고 얘는 작다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얘와 이거 얘를 찾는 방법이에요. 얘를 찾으라. 끝입니다, 이게. m과 베타를 찾으면 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연립부등식을 했을 때 범위가 딱 같이 맞게끔 맞물려서 나오면 훨씬 문제 푸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얘는 얘 해 중에 하나겠구나. 얘는 얘 해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더라. 그럼 얘는 x가 뭐가 될까요? x가 당연히 마이너스 6 플러스 3일 테니까 6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더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이거잖아요, 베타. 그게 뭐라고? 얘라고. 그러니까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b가 6이라는 거 찾은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두 번째 거 식 풀어서 얘만 찾아주면 되거든. 야, 이게 뭔지.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x제곱 제 그냥 바로 갈게. 일단은 우리가 쟤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7이랑 a가 곱비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근이 7이고 한 근이 a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7 곱하기 x-a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한 근이 7, a 이 뜻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a가 7보다 뭘까요?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가 있겠지. 자, 이 경우면 우리가 어떻게 써지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러면은 7이 더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지금 위에 거랑 얘랑 비교를 해봐. 우리 지금 얘 둘을 연립해서 이 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거는 x가 이미 7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위에 거는 6보다 작아야 돼.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a가 7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무조건 a가 7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 해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 두 가지 나눌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x가 당연히 7보다 작거나 같고 뭐였어요? 하나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두 번째 이 2차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럼 얘도 연립을 해서 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바로 뭐더라? 얘가 바로 얘다. 그러니까 a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굳이 여러분 막 전개해서 경우수 따져가지고 막 겹치는 부분 찾아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딱 그냥 해 부등호 형태를 보고서 얘는 어디서 빼오면 되겠다. 얘는 여기서 빼오고 얘는 여기서 빼오면 되겠다. 이런 걸 예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돼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삼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밑에 붙어 있고 반원이 있대요. 그때 숫자가 7장이 있거든요. 1부터 7까지. 그 중에서 중복해도 된대요. 똑같은 거 또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때 5개를 택해서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다 채우겠다랍니다. 하나씩 5개 선택해서.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정해지네요. 그래서 일단은 정사각형이요. 써보자. 정사각형이 정삼각형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반원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도 이제 우리가 관계가 생기네. 이렇게 쓸까? 반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서가 정해지면 자리를 바꿀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편해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 다르다고요. 이렇게.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만족하는 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를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게 어차피 종류는 지금 순서는 정해져 있고 7장 중에서 5장 뽑으면 되거든요. 무난해 보여. 근데 결국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 얘가 중복이 가능한데 여기 붙어 있는 게 다른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 3, 4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3, 4, 3이 올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왜? 붙어 있는 것만 다르면 되니까.
그러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장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3장이 필요한 거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이 필요한 거야? 2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경우를 정사각형에 들어간, 정사각형 3개에 들어가는, 써봅시다. 첫 번째, 정사각형 3개, 여기에 들어가는 3개에 들어가는 수가, 이 수가 몇 개인가, 그걸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2개일 때입니다. 정사각형 3개에, 이렇게 보자. 이 3개 붙어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2개일 경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이 반대로, 이 정사각형 3개 이렇게 있죠? 정사각형, 여기에 들어갈 수가 몇 개다? 3개 다 다른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이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 3, 4, 3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게 여기 5개, 그러니까 이 3개의 정삼각형에 들어갈 숫자가 2개밖에 없는 거고, 반원하고 삼각형에는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총 몇 장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4장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 중에 4장의 카드를 뽑으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7C4가 4장의 카드를 먼저 뽑아 놓은 거.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뒤죽박죽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우리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4장을. 그럼 무조건 이 4는 뭐가 돼야 돼? 세모가 될 거고, 정삼각형이. 1은 반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 2개 가지고 우리 정사각형 안에다가 배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2, 3이 여기에 우리의 자리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여기가 2라고 바꿀게. 이렇게 2. 그러면 2, 3, 2가 있을 수 있고, 3, 2, 3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2와 3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것밖에 경우가 안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얘네 자리 바뀌는 2가지만 곱해주면 되더라. 이게 어떤 경우예요? 정사각형 안에 수가 2개 들어갈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이거 몇 개일까요? 얘는 7C4가 사실 이거랑 같잖아. 7C3이랑. 곱하기 2니까 7C3은 얼마일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그걸 6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7, 5, 35에다가 2 곱한 거 70이 되겠다. 두 번째 거 봅시다. 이번엔 여기 들어가는 수가 3장 다 들어간대요. 다 다르대.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몇 장이 필요해? 5장이 필요하겠지. 총 하나, 둘, 셋, 넷, 5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7C5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을, 어쨌든 세모랑 반원은 이미 끝났어, 결정이. 그 남는 3장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자리 바꾸기. 그거 뭡니까? 3팩이겠죠. 끝났습니다. 몇 가지예요, 이거는? 이건 7C2잖아. 7C2 곱하기 3팩은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7C2가 얼마입니까? 21일걸요? 42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21 곱하기 6은 12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답은 뭡니까? 126과 70을 더한 거. 몇이 되는 거예요? 196이 되겠네.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엔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 문제 유명하죠, 되게. 이렇게 공간 영역을 나눠 놓고 여기에서 색깔을 이웃하는 영역을, 인접한 영역을 또 같은 거 써도 되지만 막 다 칠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요. 자, 이번에 얘 볼게요. 총 지금 몇 개냐면 6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맨 가운데 A라고 해보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그럼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고, 얘가 D가 될 거고, 얘가 E가 되고요. 얘를 F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5가지 색깔. 5가지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고 해보자. 1, 2, 3, 4, 5. 빨주, 노초, 파라고 하고 싶은데 쓰기 너무 힘들어, 그럼. 1, 2, 3, 4, 5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인접하지 않은 공간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경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한번 보자고, 앞에 천천히. 하나부터 봅시다. A, 우리 이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A죠.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B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 이게 순서대로 가면. 여기 4가지 칠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C에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D에는 여러분 얘네들이랑 인접하는 곳이 두 군데니까 자동적으로 세 가지를 선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여기가 5가지, 4가지, 3가지까지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1번 A를 그냥 제일 쉽게 5번 색깔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B를 4번 색깔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C는 3번이라고 해보자. 3번을 선택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5, 4, 3 일단 나오잖아. 자, 그럼 D가 가능한 색깔이 이제 나뉘어요. D가 가능한 색깔이 얘는 뭐뭐 쓸 수 있습니까? 1번과 2번과 4번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맞나요? 4번.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세 가지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따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얘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1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에서 칠할 수 있는 거는 3, 2, 4를 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가 3, 2를 칠하면 B하고 달라지니까, 그쵸? F는 얘랑 세 곳을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를 다 뺀 2를 곱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여기서 2가 B랑 색깔이 같아질 수도 있잖아. 이 2가 4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중에 이 둘이 색이 같으니까 결국에 얘가 쓸 수 있는 색깔이 3개로 늘어나서 경우의 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나눠줘야 되거든요, 경우를.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서도 보세요. 첫 번째, D가요, B랑 같은 색깔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이거 지워봐. 첫 번째, B랑 D랑 색깔이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영역이. 그러면 얘 4번 선택해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D를. 그러면 2가 선택될 수 있는 수는, 2가 할 수 있는 수는 뭐뭐뭐 있냐면, 지금 5번하고 4번 선택했으니까 이거 외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가능해요. 그쵸? 여기 아까 몇 가지? 5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3가지였어요. 근데 D가 지금 우리가 4라고 딱 콕 집어서 같은 색깔을 꼽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예요. 자, 2는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다? 3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얘랑 색깔이 어때? 다르죠?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F는 2가지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B와 D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얘 같은 걸 선택 안 한 거야. 여기서 얘가 1번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1번. 그럼 같은 색깔만 선택 안 하면 되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자, 두 개를. 이렇게 나눴어. 그럼 1번 선택했을 때,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뭐뭐뭐 남냐면, 1 빼고 2, 4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 4, 2, 3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요, 또 봐야 될 게, F가 얘네 둘이 지금 보니까 만약에 4, 4면 같을 것이고 4, 2면 다를 것이면 또 F의 색깔의 경우가 또 달라져요. 미쳐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또 한번 여기서 또 가야 됩니다. B와 E의 관계를. 자, BD가 일단 지금 어땠어? 다른 거 선택했지. B와 D가 다른 거 선택했어. 근데 또 추가적으로 지금 B와 E의 관계도 봐야 된다는 건데, 기왕 한 김에 얘네들이 같은 걸 봅시다. B와 E는 같대. 그럼 여기서 뭐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4번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고 얘 다르니까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경우의 수가 생기냐?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A 5가지요, B 4가지요, C 3가지요. 이번엔 D에서 우리가 다른 색을 선택했다라는 건 4는 제외했다는 얘기죠. 선택폭에서 2개가 됩니다. D는 선택할 수 있는 게 1과 2여서. 그 다음에 2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랑 똑같은 거 선택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F, 그럴 경우에 F가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하나 더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어떤 경우? B랑 D도 다른데 B랑 E도 다른 경우. 이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을걸? 5, 4, 3, 2까지 똑같고,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E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얘 빼면 2개가 있어요, 더.
두 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럼 F가 뭐가 되느냐? 얘랑 색깔이 이제 어떻게 돼? 달라지죠? 그러니까 F에 쓸 수 있는 선택은, 색깔은 얘 세 개가 인접해 있고 다 다른 색깔이니까 두 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B랑 D랑 같을 때는 요 경우가 생겨서 얘는 몇 개냐면요. 지금 5, 4, 20에 60이고요. 60에다가 6 곱했죠. 그럼 360까지. 자, 두 번째 경우는 얘 20에 60이죠. 60에다가 뭐 곱했어? 6 곱했어. 그럼 얘도 360까지네. 오. 다 곱하면 360까지가 나온다. 얘도 해볼게요. 얘는 5, 4, 20에 60이고요. 거기에 8을 곱했어요. 8, 6에 48, 48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720이 될 것이고, 720에서 480을 더했으니까 뭐가 돼요? 깔끔하게 1200이 되겠네요. 정답은 여러분 4번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뭐야? 실근 2개, 허근 2개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를 우리가 뭐부터 해봅시다.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어떤 형태야?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이니까 얘를 인수분해부터 좀 해봅시다. 얘를 x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a-4 곱하기 a 플러스 2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x제곱, 얘 마이너스 붙을 거예요. 여기 앞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거냐 하나가 실근이고 하나가 허근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볼게요. 기억부터 봅시다. a가 3이래요. a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이 x제곱, a가 3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에는 x제곱, 그 다음에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과연 어떤 게 실근이고 어떤 게 허근이냐 보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요거는 어차피 x제곱이, 얘가 0이라고 봤을 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제곱이 5라는 거잖아요.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허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허근이고요, 얘가 실근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실근들의, 여기가 실근인데 걔네들의 곱은 상수항이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서 기억은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니은으로 가보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상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실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양수가 오면 이항됐을 때 음수가 될 테니까 얘가 양수다? 그럼 무슨 얘기? 허근이다. 얘가 음수다? 실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둘 중에 뭐가 양수고 음수인지 모르니까 두 개로 나눠봐야겠지.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넘어가면 일단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양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범위가, a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가 넘어갔을 때 4보다 크게 됩니다. 그쵸? 여기 보자. 여기는 a가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얘네를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뭐예요? 얘는 음수가 아니고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면 a가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면 a가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면 a가
얘는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돼 있어. 그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지금 A 범위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실근이라는 거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얘가 허근, 얘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얘가 실근이라는 거니까 요 녀석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그럼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A는 넘어가면 1이 되겠네요. 1. A는 1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모든 실근의 곱이 3이다. 그럼 A는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이제 우리? 이 허근에다가 A 대신에 1 넣으면 뭐가 나와, 여기는? 3 나오죠.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니까 허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어? 3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정수행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정수의 근을 갖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죠? 얘는 실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 누가 실근이야? 얘가 실근이고요. 얘가 허근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봐봐. X제곱은 사실상 얘는 넘어가면 A-2인 거거든요. 근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정수가 되려면, 즉 루트를 씌웠을 때 요 안의 값이 루트를 벗기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A-2는 뭐라는 얘기예요, 얘? 이거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과연 A-2 범위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A-2가 아까 뭐였어요?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 이제 근이 나왔을 때 X제곱이 우리 옮겨놨으니 근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쵸? 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저거 허근은 뭐냐면 지금 X제곱 얘는 A-4가 되거든요.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허근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우리 A 값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거 좀 이렇게 해놓고 A-2가 양수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A-3인가요? 얘는 A 플러스이잖아, 여기. 야, 이거 잘못됐, 여기 A 플러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 A 플러스 2는 양수가 돼야 되고, A-4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범위가 있을 때, 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A가 4보다 작아야 돼요. 연립을 딱 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게 돼 있어요. 그쵸? 요게 바로 이 문제가 주어진 A의 범위입니다. 두 개가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일 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거든. A 플러스 2. 자, A 플러스 2는 지금 여기다 다 2씩 더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얘는 제곱수다라고 했죠. 그럼 0부터 6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5까지라고 할게요. 여기에 제곱수가 뭐 있나요? 1, 4. 근데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정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0의 제곱도 가능해요. 그래서 0까지. 그래서 A 플러스 2가 이 세 가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2가 0일 때, A 플러스 2가 1일 때, A 플러스 2가 4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플러스 2가 0이면 A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얘는 A가 넘기면 마이너스 1. 얘 넘기면 A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세 개 더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디귿 더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만 나오죠. 그래서 디귿도 어떻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얘는요, 와, 15개의 칸이 있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1, 2, 3, 4, 5 여기가 6이 아니라 11부터 15, 21부터 25가 됩니다. 이 중에 4명이 앉을 거거든요.
4명 A, B를 포함한 4명이니까 뭐 A, B, C, D가 앉겠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규칙에 다음 조건 규칙에 따라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부터 볼게요. A 좌석 번호는 24 이상, B 좌석 번호는 2 이하이다. 무슨 얘기냐면 B는 여기 A는 여기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느 두 학생의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 1차에는 옆에 이웃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야 이웃하지 마 이 얘기거든 이거. 자, 다 볼게요.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 이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딱 뺐을 때 10이 되거든. 자, 세 번 라. 3명의 학생, 4명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가 차가 20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도 같은 줄에 앉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칸 차이 나지 않게 두 칸 위아래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볼 건데 얘는 경우를 좀 나눠봐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여기 B가 있고 이번에 여기 A가 있거나 여기 B가 있고 여기 A 있거나 여기 B가 있고 A 있거나 이렇게 나눠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B가 1에 앉고요 A가 24에 앉는 경우에 안 되는 자리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거야. 안 되는 데는 여기 안 되죠. 붙어있는데 두 칸 뜬 데도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두 칸 뜬 데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워지죠. 안 되는 가능한 자리가 얼마 안 되죠. 그럼 남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거든. 그럼 이 6자리 중에서는 나머지 C하고 D가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CD 자리가 나와. CD 자리가 6P가 나옵니다. 6자리 중에서 2개 앉으면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C와 D 사이에서. 뭐였죠? 방금 얘기했던 양옆, 위아래 두 칸은 안 된다고. 그 경우를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나 위아래에 있는 거 혹은 두 칸 차이 나는 걸 빼야 되는데 여긴 다행히 두 칸 차이 나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그 11을 사이에 끼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개가 있냐면 여기 되는 거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이웃하는 거 하나 있고요. 위아래는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위아래에 붙는 거, 이렇게 위아래에 붙는 거, 이렇게 위아래에 붙는 거 3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CD가 요렇게 앉으나 요렇게 앉으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따로 세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웃한 거 1개 있지만 경우는 2개. 위아래 3개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경우는 6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2에서 6을 더한 8을 6P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몇 개일까요? 6P가 30개죠. 거기서 8개를 뺐으니까 2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B가 1이고 A가 25인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야, A가. 그럼 얘가 안 되는 경우는 체크해봐.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몇 개 많이 생기네. 하나, 둘, 셋, 넷, 다 7개나 되네. 그럼 당연히 CD 앉은 자리 7C가 아니지. 7P2. 그 다음에 빼줄 거예요. 이웃하는 거랑 뭐 위아래랑 어쨌든 그 또 3칸 차이 나는 거. 얘는 있어. 2칸 차이 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일단 이웃이 몇 개인가 봅시다. 이웃 하나, 둘, 셋, 4개 이웃하고 있구나. 그치?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개. 자, 이번에 위아래 되는 거 보자. 위아래. 하나, 둘, 셋, 4개 있네, 얘도. 자, 4개 있고, 자리 바꾸니까 2개. 그 다음에 3칸 차이 나는 건 뭐 있었냐면은, 여기밖에 없죠. 그쵸? 3칸 차이 나는 거는, 3칸, 그러니까 2칸 차이 나는 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계속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2. 얘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다 더해야 되고. 그럼 몇 개냐면, 얘는 7, 6, 42에서 뭘 뺍니까? 8, 16에서 18을 뺄 거네요. 그럼 얘는 24개가 남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B가요 2예요. 이제 B가 여기로 오고 A는 똑같이 처음에 있던 거 24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서 있냐면 어떻게 앉아 있냐면 B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안 되는 체크해야지. 안 되는데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엄청 많을걸? 안 돼, 안 돼, 좋아. 이렇게 많아져요. 그럼 빈 공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제
가능한 게 OP이고요. CD에 앉을 수 있는 게. 뺄 건데 이웃하는 경우가 있나? 없죠. 없고. 위아래는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위아래 2개 곱하기 2. 그냥 자리 바꾸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OP가 30이죠? 거기서 4를 뺐으니까 20이네. OP가 20이니까 16, 16가지가 나온다. 자, 네 번째도 볼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B가 2고요. A가 25거든요.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봐. 얘는 이 경우는 BA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옆에 한 줄 비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 2칸씩 비어있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우리 1번 경우랑 대칭인 게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거는. 그래서 얘도 결국 몇 가지다? 22가지다. 다 더해보면 최종 답이 나오겠죠? 더해봅시다. 그럼 얘 몇 가지? 40가지. 둘 더하면 몇 가지? 44가지. 그쵸? 그래서 둘 더하면 84가지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볼게요. 단답형 1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얘 최고 차항계수 볼까요? 양수죠. 그럼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할 텐데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커야 된다고. 그럼 얘는 0과 만나면 돼, 안 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A 값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 해봅시다. 판별식 짝수 가능하네. 그럼 4분의 2.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어떠면 되더라? 0보다 작으면 되더라. 자,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이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4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네요. 이렇게 A값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20번으로 가볼게요. 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1, 2인 이차함수가 있대. 얘가 최고차항,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x, 이제 조건을 봅시다. fx와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한다. 축이 같다는 얘기네. 축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fx는 a 곱하기 모르죠? 1이구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좋아. x-p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고 gx는 2x-p 제곱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부등식 fx가 gx보다 커지는 곳의 해는 얘다. 축이 같은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f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조금 더 넓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넓은가? 자, 그 다음에 gx는 더 좁을 건데요. 지금 fx가 gx보다 더 높은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가 지금 안으로 모여지고 있으니까 축은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려진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축이 뭐가 되더라? 축이 p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얘가 이제 이 해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가 지금 fx가 더 큰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은 대칭하고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와 8에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서 6이고 그 반은 나눈 거니까 야, 축이 3이나 그랬네. 끝났네. 여기 3이고 여기 3이구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제 우리 결국엔 저 A랑 B 값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값부터 한번 우리 계산해 볼게. 자, 얘는요 지금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1 넣고 이 식에다가 x 대신 1 넣은 거거든. 그럼 뭐가 되냐면 P는 이제 3 나왔지? 3 곱하기 F1은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A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4 플러스 A. 그 다음에 G1은 여기다가 이제 1 넣은 거거든. 그럼 1 넣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A, B 값을 다 구할 수도 있어.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떤 값만 알면 되냐면 이거 농쳐봐봐. 그럼 얘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a-b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따로 안 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 봐봐. 우리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와 8, 즉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두 그래프가 어때요? 만나죠. 한 점에서.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때?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2나 g-2 값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상수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될 거거든. a-b만 나온다고. 그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어쨌든 마이너스 2 넣으면 함수값은 같다라는 거. 그럼 넣어볼게.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고 제곱하면 25 플러스 a거든요. 그럼 그 값이랑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에 2 곱했으니까 얘는 50이 됩니다. 50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우리는 찾으려는 게 지금 a-b 값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a-b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50 마이너스 25니까 2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다? 25가 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25 마이너스 4니까 21일 거고 거기다 뭐 곱하라고 했어? 3 곱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얼마가 돼요? 63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대각선, 도형 문제 나왔네. 대각선 길이 BH가 3루트 10이랍니다. BH가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이 대각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90이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DH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앞에 높이를 5라고 해보자. 자, 그런 직립면체가 있대요. 얘를 이 각각의 길이를 3씩 늘린 게 얘래. 그랬을 때 얘의 건널비에서 얘 건널비를 뺀 것이 246이라는 얘기네. 그쵸? 좋아. 그랬을 때 얘 부피 구하라.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A, B로 가고요. 얘는 이제 3씩 늘린 거잖아. 그럼 얘 8. 여기 A 플러스 3. 여기 B 플러스 3.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알 수 있는 게 이 대각선이 루트 90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3개 제곱해서 더한 값이 90이라는 거지. 이젠 제발 이건 좀 이해해줘라. 자, 90이 얼마다? 25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65라는 걸 찾았죠.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이용합니다. 얘 건널비 차이가 246이라고 했으니까 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각 면이 몇 개씩 있어? 똑같은 면이 2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요 앞면은 얘 곱하기 얘고 이 옆면은 얘 곱하기 얘고 이 윗면은 얘 곱하기 얘라고. 그래서 얘를 S2라고 했고 얘를 S1이라고 하면 건널비를 S2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얘랑 얘랑 다 한 번씩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2개씩 있다라는 거 이해했죠? 저기 2개씩 있고 일단은 8 곱하기 A 플러스 3 플러스 8 곱하기 B 플러스 3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곱한 거 요렇게 되겠네요. 얘가 S2. 자, S1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5A 플러스 5B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죠.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246이래요. 그럼 양변을 다 2로 나눠주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게 뭐라는 얘기? 이거 반인 123이라는 얘기. 그럼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전개해봐야지. 자, 얘에서 요거를 뺀 겁니다. 요 식을 뺀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8A 플러스 24 플러스 8B 플러스 24. 이거 8로 그냥 묶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 8로 묶자. 8로 묶으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8로 묶으면 8, 3에 8,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뒤에 거 AB 플러스 3 묶이면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 동류항끼리 해봅시다. 그럼 얘는 11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B 남고 얘 48에다가 9 더했으니까 48에 9 더하면 뭐니? 57이니? 플러스 57 이렇게 남더라.
자, 그러면 얘에서 이제 얘를 뺀 거죠. 와우. 얘를 뺐어. 그럼 얘는 요게 뭘로 묶일까? 이게 5a 플러스 b 플러스 ab니까 얘를 빼보자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얘 날라가니까 자, 6a 플러스 b 더하기 57 얘가 얼마가 되더라? 차이 아까 했던 거 123이 되더라. 그러면은 얘 넘겨볼게요. 6a 플러스 b는 넘어가니까 빼지면서 66이 된다. 와우.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얘기야? 어우, 복잡했어. 11이라는 얘기죠. 아까 찾는 거 뭐 있었니? 요거랑 a 플러스 b가 11인 거.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ab 값 구할 수 있습니다. ab 값. 그 ab 값을 구하려는 이유는 얘 부피를 구하려면 얘 부피는 바로 5ab니까 ab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ab 값 구하는 거 금방 구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니까. 자, 우린 결국에 이거 제곱한 거 얼마야? 121에서 이 제곱 이거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65가 2a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는 5를 빼면은 6이 될 거고 56이 되겠네. 그래서 2ab가 56이니까 ab는 28이더라. 따라서 5ab 구하는 게 부피죠. 그러면 28 곱하기 5를 해봅시다. 여기다 5 곱하면 5, 8에 40, 5, 20, 140. 와우. 그래서 부피가 얼마다? 얘 부피는 140.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이고요. 문제를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요. 지금 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 과목 4개와 과학 과목 4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A랑 B가 이 8개 중에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일단 가해 조건을 봤더니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과학 과목을 포함한 3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도 3개, B도 3개 선택하는데 무조건 과학 하나는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A랑 B 다. 그 다음에 나 볼게요.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1개다. 하나만 중복되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지금 조건은 이해되셨죠? 그럼 문제 풀이로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분류가 좀 많아지거든. 자, 그럼 얘는 지금 하나의 과목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 과목이 사회일지 아니면 과학일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일단 나눠 놓을게요. 찢어 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일치하는 과목 한가가 일치 과목이 과학일 때를 보겠습니다. 과학. 그럼 과학 하나 결정되면 되게 쉬워질 것 같거든? 왜냐면 다 과학 하나씩은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과학 하나가 선택이 되고요. 공통으로. 그쵸? 그 다음에 A랑 B랑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과목을 할지. 자, 일단 과학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쵸? 4개 중에 하나는 공통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 경우가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A는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맞죠? 그럼 남은 과목이 몇 개입니까? 7개가 남죠? 그 중에서 A는 그냥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A는 7, C, 2가 됩니다. 7개 중에 2개. 자, 그 다음에 B는 그냥 남는 것 중에서 2개 들으면 되잖아.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B는 5, C, 2가 된다. 그래서 일치하는 과목 하나가 과학일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경우가 나와요. 자, 얘는 몇 개가 되냐면 지금 4 곱하기 보세요. 4 곱하기 얘가 21이고 얘가 10이니까 2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사회 과목이 일치할 건데 그게 조금 많아서 일단 이거 좀 적어 놓을게요. 얘는 좀 따로 지우고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210이 나오더라. 됐죠? 과학 과목 일치하는 거는.
사회 과목은 좀 많을 거야. 왜? 과학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분류가 좀 많아져요. 두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는 일치 과목이 뭐일 때? 사회 과목일 때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A랑 B는 과학 하나는 들어야 돼요. 그쵸? 과학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과학을 두 개 다 들을 수도 있지. 그쵸? 그러면은 그 과목 구성이 만약에 과학 하나, 사회 하나를 추가로 선택한다고 하면 결국 과학 하나에 사회 두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학 두 개를 선택하게 된다면 둘 다 과학 세 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지. 과학 두 개, 사회 하나죠. 이거 사회니까.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A가요. B가 이제 있고, A는 과학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리고 B도 과학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얘네 다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야? 일치하는 과목이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일단 하나 뽑아야 됩니다. 4, 1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얘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자, 볼게요. 그럼 A가 과학 하나를 뽑고 사회 하나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과학은 지금 뽑힌 게 아무것도 없지. 그쵸?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 뽑을 수 있는 경우는. 사회는요, 이미 하나 뽑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세 개 중에서 하나 뽑을 거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냐면 12가지가 돼요. 자, 이번에 얘도 볼게요. 이번에 얘는 보세요. 과학은 이미 A가 하나 뽑았잖아요. 그쵸? 그럼 남는 거 몇 개? 3개. 사회 마찬가지로 얘랑 두 개 뽑았네 이미. 그럼 남는 거 몇 개? 2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2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2개가 더해지는 걸까? 아니죠. 왜? A가 이렇게 선택하거나 B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A가 이렇게 선택할 때 B도 이렇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2개 어떻게 된다?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72가지가 나와요. 물론 얘 아직 안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72니까 더 크겠죠. 지금 얘 묶는 이유 알아요? 나중에 얘랑 다 더할 건데 그때 4로 묶어줘서 더하려고. 자, 두 번째 상황 봅시다. 이번에는 A는 똑같이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근데 B가 이번에는 뭘 선택하냐면 과학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선택하는 방법은 위에랑 똑같겠지. 4 곱하기 3.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에 B가 과학만 2개 선택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지금 과학 선택한 게 A가 하나 선택해놨죠. 그러니까 남는 건 몇 개야? 3개밖에 없어. 그럼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32가 되더라. 그럼 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그래서 곱하면 얘도 몇 가지? 얘는 36가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A가 봤더니 우리 다 했어. 과일, 사일, 과하나, 사하나, 과둘.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 이제 A가 뭘로 가면 돼? 과학 둘로 가요. 과학 둘로. 그러면 B는 첫 번째, 얘는 반대로 과하나, 사하나로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좀 달라지지. 얘는 과학 진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4C2가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과학 남은 거 2개 선택했으니까 남는 건 2개죠. 그러니까 2C2가 2야. 그 다음에 사회는 여기 처음에 공통으로 선택한 거 말고는 선택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결국에 다 곱하면 얘는 6이니까 6, 6에 36, 얘도 36까지가 나오더라. 세 번째 상황도. 자, 네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네 번째 상황은 그럼 이제 끝났네. 자, A랑 B랑 둘 다 뭐? 과학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과학 2개 선택하는 경우는 남은 4개 중에 그냥 2개 뽑으면 되죠? 4C2. 그럼 B는요?
남은 두 개 그냥 가져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ECE 결국 1이더라. 그럼 얘는 이거 얼마입니까? 곱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는 뭘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얘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곱하기 이거 다 더한 거 해주면 됩니다. 얘부터 볼게요. 4 곱하기 얼마야? 210이지. 여기에 더하기 4 곱하기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게? 72. 얘 72가 되니까 144에 6 더하면 150. 15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4로 또 묶으면 210 더하기 150이니까 결국은 4 곱하기 360 하라는 얘기야. 그럼 360에 4를 곱해보자. 그럼 0 되고 4, 6에 24, 4, 31.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1440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깔끔하게 얘를 1440까지라고 적어주시면 오늘 이 보람고의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람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좀 보람된 풀이가 됐나요? 전체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느낌보다는 특히 좀 경우의 수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는 진짜 조금 너무했었죠. 그리고 또 그 영역 칠하기 문제, 그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경우의 수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풀이했다라고 해서 아 저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계속 해봐야 어느 정도의 패턴도 보이고 또 감도 잡히거든요. 결국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보람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